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일소 피해 조사 이어서 할게요. 일소 피해는 착가 조사도 하고 낙가 피해 조사도 합니다. 달려있는 과실에 대한 피해도 있고 떨어진 과실에 대한 피해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착가 피해 대상 제외에도 들어갔고 낙가 피해 대상 제외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소 피해가 조사를 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일소 피해가 있으면 일소 피해 조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상 제외에서는 일소라는 제명은 빠져 있어요. 왜? 일소 피해 조사라고 해서 따로 단독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착가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 착가 대상 제외, 낙가 대상 제외가 아니라는 건 실은 아니에요. 업방에서는 빠져 있어요. 왜냐면 일소 피해 조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착가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 거기에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따로 별도로 나와서 무슨 조사? 일소 피해 조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일소는 어떤 거에서 온 거예요? 제가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보험의 목적 과실에 일소가 생긴 피해다. 그죠? 폭염은 우리 저가전 종합에서 폭염의 그 범위가 있었죠. 연속 며칠? 2일 이상. 낮 최고 기온이 몇 도 이상? 33도씨 이상. 일 경우에 폭염으로 친다고 했죠. 또 일소의 그 기간이 있다고 했죠. 이주를 보장해주는 기간은 폭염이 시작된 때에서부터 해제된 날까지. 예전에는 해제되고 72시간 내 이랬었거든요. 바뀌었어요. 폭염이 발령하고 해제된 날까지 안에 일소 피해야 된다고요. 1과목에 있는 내용이죠. 자, 조사 대상은 저가 종료 이후입니다. 이후에 일소 피해로 사고 접수가 된 곳. 당연히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가 되겠죠. 바로. 그죠? 수학기 때 예전에는 착가 피해 조사를 막 우박하고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요. 일소 피해는 일소 피해 조사 사고 접수가 되면 바로 가서 착가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 하기 때문에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가 된다고요. 자, 일소 피해 처음에는 하얗게 됐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까맣게 되면서 썩어갑니다. 요 처음에는 하얗게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점점 갈변되면서 이렇게 썩어가죠. 단감 일소 피해고요. 떫은감 일소 피해도 있네요. 보이시나요? 일소 피해는 어렵지 않은 게 방법이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실컷 지금 낙가 피해 조사도 배웠고 착가 피해 조사도 배웠어요. 일소 피해는 낙가 피해 조사하고 착가 피해 조사하고 조사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근데 왜 일소 피해 조사를 따로 조사를 하냐면 일소 피해가 인정을 일소 피해 딱 있었어. 낙가 감수 가실 수도 있고 착가 감수 가실 수도 있어요. 그죠? 있는데 그거를 다 인정해 주냐면 인정해 주지 않는데요. 어떨 때만 인정해 주냐면 낙가 손해와 착가 손해된 감수 가실수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저가 종료 전에 한 조사 있었죠. 뭐예요?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저가 후 착가수 조사에 6%를 초과하지 않았어. 초과해요. 초과. 6%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를 초과해야 돼. 6%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거 그냥 면책이래요. 본금 안 준다고. 누적 감수량에 치지 않는다고요. 감수 가실수로 산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6%를 초과했어? 그럼 친다고. 그거는 이제 감수 가실수로.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우리가 소손해 면책금이란 말이 있는데요. 조그만 손해는 그냥 면책이야. 어느 정도 일정 손해가 나야 보상해 줄게 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이것도 일소피해도 소손해 면책이에요. 조그만 손해는 그냥 면책이야. 그건 네가 책임져. 이런 겁니다. 방법은 같다고 했어요. 낙가수 조사도 그죠? 전수조사가 기본이지만 표본조사로 할 수 있고 표본조사를 하려면 순서는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 주수를 선정해서 그죠? 선정해서 어떻게 해요? 낙가수 조사한다고요. 표본주 낙가 수관 면적 내 낙가수 조사한다고요. 몇 개 추출하나요? 피해 구성률 조사 100개 추출한다고요. 착가 피해 조사도 같습니다. 자, 품종별로 한 주 이상, 과수원별로 3주 이상도 같아요. 같고, 그죠? 왜 그거 분류한다 했어요? 표본과실 추출하려고. 표본과실 추출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피해 구성률 조사하려고. 피해 구성률은 정상, 50, 80, 100% 구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확이 완료됐거나 피해가 별로 없어. 조사 생략할 수 있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배웠던 우리 낙가 피해 조사, 앞에 배웠던 착가 피해 조사와 똑같다.
조사하는 게. 그죠?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그래서 반복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낙가 피해 조사, 낙가수 계산했어요. 전수나 표본으로. 낙가 피해 구성률 조사했어요. 그죠? 곱하기 하면 낙가 감수 가실수 나오죠. 낙가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됐나요? 착가 피해 조사는 착가수 계산했어요. 자, 그 착가수가 사고 당시 착가수라는 거죠. 그죠? 착가수를 계산해서 곱하기 뭐? 피해 구성률. 그죠? 피해 구성률 하면 또 다시 뒤에 맥스 A 붙는 건 같아요. 그래서 착가 감수 가실수가 나오더라. 같습니다. 여긴 땡치를 붙인다 안 붙인다. 일소 피해는 안 붙인다. 그죠? 근데 일소 피해를 왜 따로 이렇게 빼놨을까? 일소는 면책사항이 있더라는 거죠. 일소 감소 가실수는 낙가도 있고 착가도 있기 때문에 착가 감수, 낙가 감수, 착가 손해, 낙가 손해 피해 가실수를 더해서 그게 저가 후 착가수의 6%보다 넘어야 된다고요. 6%가 넘지 않아서 그거는 면책. 그죠? 면책이에요. 자, 가실수 구하는 거 똑같아요. 총 낙가수의 낙가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표본 조사했어요. 표본 조사는 어떻게 해요? 표본 주수분의 내 표본 주수에 떨어진 낙가 총 개수 올려요. 그래야만 한 주당 낙가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내가 조사한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줘요. 맞나요? 그래서 낙가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착가 손해는 사고 당시 착가수, 그죠? 착가수에다가 착가 피해 구성률의 맥스 A를 구성률 빼기 맥스 A를 곱해주더라. 일수 피해 가실수는 낙가 플러스 착가를 더해요. 더해서 저가 착가수 6%를 넘어갔어. 넘어가면 부책 돈을 준다는 거예요. 감수 가실수 이제 선정한다는 거예요. 6%를 초과 못했어? 면책. 책임을 면한다는 거예요. 보상 안 해준다는 겁니다. 저가 후 착가수에서 우리 사고 당시 착가수 구하는 거 살짝 언급했어요. 기준이 뭐라고요? 제일 정확한 기준은 저가를 하고 난 다음에 센 거라고요. 저가 후 착가수가 기준이라고요. 그때부터 세는 거예요. 낙가수 떨어진 거 총사 아세요? 앞에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며. 그죠? 그 다음에 나무 피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태지, 지파. 쟤들은 나무 피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무 피해 가실 수도, 침수 나무도 피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무 피해 가실 수도 빼요. 기수와 관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달려있는 거니까 그것도 빼요. 자, 근데 조건이 있대요. 이번에 우리 업방에서 바뀐 거 요게 커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딱 끊었거든요. 근데 사고 당시 착가수는 요렇게 다 계산한 조사한 사고 당시 착가수보다 클 수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지? 업방이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예를 들면 적착이 10,000개가 우리 가수원에 나왔대요. 낙가수가 1000개라고 해볼게요. 나무 피해도 1000개예요. 총 기수학도 1000개예요. 그럼 몇 개여야 돼요? 7000개여야 되죠. 그죠? 적어도 7000개여야 되죠. 그죠? 7000개 이렇게 딱 조사한 대로 하면 7000개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세봤어. 우리 표본주를 가지고 세죠. 표본주가 세죠. 표본주수에 있는 그 사고 당시 달린 착가수를 세잖아요. 세갖고 조사 대상 주수를 딱 곱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사고 당시 착가수가 9000개가 나왔대요. 무슨 일이래요? 그죠? 또는 사고 당시 착가수가 11,000개가 나왔대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저가 착가수보다 사고 당시 착가수가 더 많대요. 그럴 수가 있나요? 갑자기 떨어져 있던 게 막 나무로 올라가서 막 붙은 것도 아니고, 그죠? 응? 떨어졌다 하더라도 적착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죠? 저가 착가수를 넘을 수 없는데 사고 당시 착가수가 실제로 조사를 가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바로 저가 착가수 조사를 잘못했다는 거죠. 그죠? 저가 착가수 조사 때 개수를 잘못 셌다는 거예요. 달려있는 게 거짓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이걸 인정해 주느냐? 안 해준다고요, 보험회사가. 네? 왜? 저가 착가수 조사를 하고 계약자가 서명하고 냈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저가 착가수 조사했을 때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잘못 조사했다는 생각이 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재조사 신청해야 된다고요. 신청해야 되는데 나 이거 맞다고 서명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인정이에요. 인정. 우리 가수원의 기준이 뭐라고요? 저가 착가수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저가 착가수보다 사고 당시 착가수가 클 수가 없고 저가 착가수에서 쭉 사고 난 이 가실수들
뺀 거보다 사고 당시 차가수가 클 수 없다고요. 실제로 달려있는 게 이렇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이걸 인정 안 해주고 어떤 거 인정해준다? 이 값을 인정해준다. 되겠어요? 보험회사는 절대 손해보는 것은 하지 않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이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일수피해조사는 낙가피해조사도 하고 차가피해조사도 하더라. 자, 한 건당이요. 건당 6%. 그러니까 나 앞에 1차 사고가 나고 2차 사고 나는데 1차에서 4%가 넘었고 2차에서 5%가 넘었어. 그거 두 개 더해 가지고 감수가 실수 계산하면 되냐? 안 된다고요. 건당 6% 넘어. 건당 6%안 넘었어? 면책. 건당 6%안 넘었어? 면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저가 차가수가 5,000개래요. 5,000개에 6%는 300개가 나와야 돼. 그죠? 300개가 나와야 되는데 250개만 나왔대. 그럼 6%보다 못해요. 저가 차가수에 5%밖에 안 되는 거야. 보상 안 되는 거야. 응? 450개가 나왔어요? 6% 이상 9%네요? 이거 보상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더 볼게요. 한 농지에 이제 몇 차 사고가 난 거예요. 이거 1차 8월, 2차 3차. 그죠? 1차 때 5% 미만이어가지고 5% 미만이면 뭐라고요? 면책이라고요. 안 해준다고. 감수가 실수로. 6% 미만이래. 딱 6%예요. 6%. 그죠? 6%면 안 돼요. 6% 초과해야 된다고요. 6% 초과란 말은 6%는 포함 안 되죠. 6%까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6%였어. 6%였어? 안 된다고요. 6% 초과하니까 7% 이상. 7%부터. 6%래요? 안 된대요. 13% 나왔네요. 요거 된대. 요것만 인정. 근데 반대로 이게 1번이었다고 해볼게요. 순서가. 이게 1번. 그죠? 이게 2번. 그죠? 마지막에 이게 3번. 그럼 요거 하나만 인정이라고요. 항상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 끝만 인정. 딱 해당되는 그 끝만 인정. 무슨 말인지. 건당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당 한 건당. 그죠? 6% 초과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초과 안 했을 땐 다 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두 개 더하는 거 아니라고요. 1차 2차 두 개 더해가지고 6% 넘었으면 아니라고요. 하고 이 6% 나중에 이거 13% 6% 내가 이거 나온 거 있죠. 이건 나중에 이게 차가 피해잖아요. 차가 피해이기 때문에 나중에 맥스 A 그죠? 향후 맥스 A 값에 적용이 되더라. 6%를 초과한 것도 맥스 A에 적용이 되고 실제로 보상을 안 받은 면책된 것들 있죠. 그것들도 만일에 5% 6%짜리가 있었다면 이거 역시도 맥스 A에 적용은 됩니다. 왜? 차가 피해는 입은 거거든요. 입어서 그대로 달려있는 거거든요.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가 피해율 맥스 A로 인정해 주더라. 저가 인정 안 해줄 거는 가감하게 인정 안 하면서 이런 거는 또 그죠? 자기들 유리하게 인정을 해갖고 맥스 A 넣는 거예요. 그죠? 네, 보험회사가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고사나무 조사입니다. 고사나무 조사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일 때 고사나무 조사하고요. 나무 손해보장 당연히 특약 가입했을 때 조사하겠죠. 특약 가입 안 했다면 나무 보장 안 해주니까 고사나무 조사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조사 시기는 언제? 수확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 종료 지점까지. 자, 고사나무는 중간중간 조사해요. 우리가 차가수 조사할 때도 하고 낙가수 조사할 때도 하고 물론 그때 조사한 것도 다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실손해조사가 언제까지인가요? 보험 종료가 11월 30일까지잖아요. 11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뭐요? 우리 나무조사는 언제까지? 이듬해 1월 30일까지잖아요. 요 기간에 또 고사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확 완료라는 것은 과실이 수확 완료되고 난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 종료 지점까지도 고사나무 조사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조사 방법은 자 나무의 피해 형태는 어떤 게 있었나요? 소, 절도범은 매우 철학. 그죠? 소실, 절단, 도복, 매몰, 침수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고사됐을 때 어떤 걸로? 보상하는 재해로. 보상하는 재해 아닌 거는 미보상 줬으니까 안 돼요. 그리고 나무는 고사나무만 보상을 해줘요. 수확불능 보상 안 해줘요. 고사 죽은 것만. 그죠? 똑같습니다. 자 실제 결과 주수에서 수확 완료 중 고사주수, 수확 완료 고사주수, 미보상 고사주수 이런 거 다 조사하네요. 자 수확 완료 전에도 고사주수 있다 했죠. 왜냐면 차가피해 조사할 때 낙가피해 조사할 때 전부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하잖아요. 고사 대상 주수 뺐었죠. 그대로 있으면. 그래서 그 수확 완료 중 고사주수는 그때 나온 수확 완료 중 고사주수고요.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라는 건 어떤 거예요?
자, 과실 손해보장 끝나고 난 다음에서 나무 보장 이 종료 전까지 요때 수학 완료 고사주수고요. 자, 미보상 고사주수. 미보상 고사주수 이거는 어떤가? 이거는 그거예요. 그 고사 뭐죠? 고사를 했는데 보상하지 않는 대해로 죽은 거. 그거는 고사주수로 우리가 치나요? 나중에 우리 나무 손해보험 피해를 구할 때 안 칩니다. 미보상은 보상하지 제 아닌 걸로 죽은 거. 그다음에 고사나무 중에 과실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데 보사나무 죽은 거 이 기간에 온 거. 11월 30일에서 1월 30일 요 기간에 요때는 과실은 종료가 끝났기 때문에 과실은 보장 안 해주지만 나무는 보장해준다 그 말이죠. 과실 부보장이란 말은 과실은 보장 종료가 끝났으니까 보장 안 해주지만 나무는 보장해준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미보상 주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죽은 거 그죠? 됐나요? 자, 그리고 수학기 완료 후에 우리 이 과실 손해 수학기 완료 후에 과실 11월 30일 일 완료 후에 고사된 게 없어. 그러면 굳이 조사를 갈 필요가 있나요? 안 가도 된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고사나무 조사는 어렵지 않네요. 그죠? 자, 약관상의 나무 관련 용어입니다. 요거는 어떤 게 유실인지 어떤 게 메모리인지 어떤 게 도복인지 잘 모르겠어. 그죠? 그럴 때 한번 보시라고 가지고 온 거고요. 한번 볼게요. 유실은 나무가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점유질이 이런 거 떠내려간 거 집중호우 때 이런 게 많겠죠. 메모는 흙에 묻혀버린 거예요. 산사태 같은 걸로 얘기해서 주간부가 몇 프로 이상? 30% 이상. 약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복은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 뿌리채 전부 다 넘어진 거 아니고 몇 도만 넘어지면 된다고요. 45도 이상 기울어지면 된다고요. 절단은 2분의 1 절단이 있고 3분의 2 절단이 있네요. 자, 3분의 2 절단 여기를 보통 약관에서는 인간 선생님들이 이게 고사된 나무고 이거는 수학 불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3분의 2 이상은 고사, 2분의 1 이상은 수학 불능으로 보더라. 절단도 3분의 2 이상은 고사, 2분의 1 이상은 그죠? 2분의 1 이상은 절단도 그러네요. 절단은 2분의 1 이상은 수학 불능으로 보더라. 그죠? 그다음에 절단했었나요 방금? 절단하고 또 절단 또 설명했나요? 그죠? 그다음에 침수는 물에 잠긴 거죠, 그죠? 침수는 우리 여러 가지가 있었죠. 침수로 인해서 고사된 거, 침수로 인해서 수학 불능이 된 거, 그죠? 그런 거 다 계산했죠. 일부 침수, 그죠? 그거 있었어. 소실은 화재로 인해서 나무가 없어진 거, 그죠? 3분의 2 없어진 건 고사라고 하고 2분의 1 이상은 수학 불능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자세히 나올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냥 약관상의 나무 관련 용어들이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고사나무 조사 왜 하나요? 나무 손해보험금 주려고요. 나무 손해보험금 어떻게 계산해요? 가, 피, 자. 피해율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 과수원의 실제 결과 주수가 있는데 고사 주수가 몇 그루야? 그래서 고사 주수 나무 조사 한다고요. 왜? 피해율 구하려고. 그죠? 그리고 나무 보험금의 자기 부담 비율은 몇 프로예요? 5%. 그래서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은 그때 자기 부담 비율은 5%. 피해율은 고사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그리고 보험가입 금액은 내가 과수원에 가입한 가입 주수에다가 가입 가격 곱하면 되겠죠. 보통은 사과배 단감 뜰분감은 한 주에 10만원씩 정도 한다고 조건을 줘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거 얼마짜리예요 막 이렇게 전부 다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업방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무 보험가입 금액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조건에 이 나무 한 주에 얼마다라고 조건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별로 어려운 것은 없다 그죠? 일소피해가 간단했던 이유는 앞에 우리가 낙가피해 조사, 착가피해 조사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왜?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앞에 좀 어려운 것들을 넘어가고 나니까 일소하고 고사나무 조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죠? 일소는 저가와 착가수 조사에 6%를 초과해야 주더라. 6% 초과하지 않으면 면책이 들어간 것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재해별로 어떤 조사를 하는지 그죠? 만약에 착가 피해 조사에 우박 가을 동상에 이런 것들이 있고 낙가에 태지 지파가 있다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실험 태풍이 왔어? 그럼 어떤 조사를 해야 될까? 낙가가 있겠네. 우박이 왔어? 어떤 조사를 할까? 착가된 것도 피해가 있고 낙가된 것도 피해가 있겠네. 이렇게 재해별로 암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건 또 저희 방식이고 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낙가 피해 조사에 어떤 재해, 차가 피해 조사에 어떤 재해 이렇게 암기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재해별로 낙가 피해 조사를 하네, 차가 피해를 조사를 하네 뭐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되고 그것은 자기하고 편한 방법으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행태로든 재해에 따른 어떤 종류 낙가 피해인지 차가 피해인지 나무 피해인지 낙엽열 주사인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아줘야 된다는 거 구분 꼭 하셔야 해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